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월요일에 문을 여는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목소리에 힘이 있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청취율 1위, 예. 연거푸 예. 압도적 1위라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생명을 좀 단축시키는 여론조사 아니에요? 표적은 굉장히 선명하고 커졌다. 네. 더 커지고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일 예. 열심히 하고 잘하고 대중들이 지켜주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믿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그럼요. 언론 자유를 믿고요. 자, 지금 뭐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잼버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송 중에 오하나 이호님 잼버리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본인 경험을 보내주셨어요. 저번 주 목요일에 대만 회사 동료가 조카가 한국 잼버리에 참여했는데 더위와 벌레 때문에 응급 상황이 많다고 저한테 택배라도 보낼 수 없는지 도움 연락이 왔어요. 그때부터 잼버리 공식 사이트 찾아서 오늘 오전까지 틈날 때마다 택배 보내려고 연락했는데 전화는 여의도도 부안군도 받지 않더군요. 동료한테 여차하면 제가 조카들 데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는 아시아 지역 대표가 한국의 대처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해서 으쓱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만 회사 동료한테 아이들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외국 회사, 외국인과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왜 부끄러운 우리의 몫인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특히 이제 신원식 의원님이 이게 올린 SNS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기현 대표까지 전 정권 5년간 뭐 준비했냐, 전현직 전북도지사 다 민주당 아니냐, 또 전 정권 씨가 등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정권 탓이고 전북도지사 탓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네, 네. 확실히 그건 짚어주셔야 됩니다. 예. 전북도가 제대로 준비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직위가 있고 집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 김관영 도지사인데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수십 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잘못될 것 같아요.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전 정권 탓하는 것은 물타기를 떠나서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물론 그 지난 5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99번 뭐 출장 해외 출장 가고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닥친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걸 전 정권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주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하니까 네.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며칠 만에 네. 화장실도 더 많이 갖다 놓고 깨끗해지고 냉방차도 갖다 놓고 물도 시원한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 왜 안 했는지 하루 이틀이면 될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알바 사이트에 예, 센 알바가 올라왔다면서요. 네, 화장실 청소 2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타워를 포기한 행사다. 이제 이런 진단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네네. 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 문재인 정부도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되게 촉박했었는데 그때도 박근혜 정권 탓을 했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럴 시간도 정신도 없었다. 너무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일단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일하기가 너무 바빴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개영식에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실에 뭐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이렇게 특화돼서 행사를 담당하는 업역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시민사회 수석실, 사회수석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 관련 뭐 부서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당연히 책임지고 대통령 행사였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됐다. 근데 그런 게 비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공동위원장이 5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가부가 선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일 힘든 경우가 2개 부처 이상이 같이 일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공은 서로 가지려고 하고 관은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전형적인 게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의할 때마다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가부가 이제 청소년 행사니까 여가부가 주무부처이긴 한데 여가부가 원래 폐지 기조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문 닫으러 들어간 분이지 이분이 여성 청소년 정책을 좀 제대로 잘 해보겠다. 이런 이제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매우 불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사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때도 되게 추웠어요. 지금 굉장히 덥다면 그때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기사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 지붕 없는 관람석 괜찮냐. 뭐 거대한 냉동고, 귀를 막고 개막식을 봐야 하는 수준. 뭐 이 역대급 추위 뭐 등등등등 뭐 굉장히 비판 보도가 많이 네네. 나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송승환 감독 뭐 직접 브리핑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될지 계속 알려줬어요. 근데 이 행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주관 부서가 여가부라고 네네, 그랬죠. 하더라도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과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 그리고 준비 다 하는데 이분을 여가부에서 공무원을 했던 분을 여기 사무총장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해본 과거 이력을 보니까 그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정책기획관 이런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를 해보거나 준비해보거나 경험해본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으니 네. 일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보기가 저는 어렵죠.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회 보고가 왔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네네. 국회 보고서를 보면 이야 진짜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 아, 그래요? 예, 그 서류 서류만 작업은 완벽했구나. 그렇죠. 예. 서류만 보면 야, 이게 잼버리 굉장히 성공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주무부서인 이 여성가족부 장관도 현장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현장 장악도 거의 안 되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야말로 탁상공론 형식으로 책상 위에서만 보고서는 진짜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미는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결국에는 속인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 현장 상황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다는 것인지 제대로 정돈이 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고 맞아요. 올 5월 달에도 김윤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돈 93억 정도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올 5월 달에도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엊그제 매일경제 또 단독 기사 보면은 뭐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뭐 70억 이제 긴급하게 그 지원한 돈이 69억이라는 건지 90억이라는 건지 이것도 좀 혼란스럽고 그렇죠. 좀 차근차근 정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게 진짜네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동선과 메시지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어쨌든 대통령이 부부가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당장 뭐 지자체와 협조해서 그 한국 문화를 알려라. 경험하게 해라. 그랬더니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건 잼버리 정신이 아니다 하고 아니죠. 단칼에 거절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잼버리 연맹에서 허락한 행사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 이게 상호간에 협약이 돼야지 가능한 거지. 우리 정부가 이거 안 되니까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막 정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네. 메시지 관리나 동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것과 깨알 지시를 해야 될 것, 이야기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그 구분이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자꾸만 실추하고 있다. 이게 이거 지금 시청권님,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뭘 기대를 해요. 지금 잼버리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고 지금 서울에서 또한 뭐 분당에서 칼부림 현상이 네. 나타나가지고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전화를 드셨습니다. 이러한
예. 사진을 내보내잖아요. 아, 그런 참. 분들에게 뭘 기대를 하냐. 그런 것까지 포함을 그런 해서 말씀.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동선과 메시지 관리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나라가 위신이 대통령의 위신이 떨어지면 나라 위신도 같이 떨어지니까 하는 사람의 국민으로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찌됐든 이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남의 나라 아이들이 4만 3천 명이나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고 가고 이 아이들이 최소 이제 한 세대 30년 이상은 한국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 친구들이 다 어디선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뭘 결정을 해야 될 때 야 한국은 안 돼. 내가 그때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정말 테러블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행사보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행사를 더 철저하고 더 꼼꼼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했어야 됐다. 특히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화장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4만 3천 명 아이들에다가 지도자 요원이 8천 명이래요. 그럼 5만 1천 명이에요. 5만 1천 명이 열 이틀을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장에 최소한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80개밖에 없으니까. 아이고야. 그럼 화장실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위생 아니 대한민국에서 위생, 보건 이런 게 더운 게 문제가 아니다.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위생, 보건 이런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도했더니 가디언 기자가 취재를 제안을 받아요. 이거 아,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외신 기자들을 취재 통제를 해요? 80년 광주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도 통제를 하다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결정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단적인 게 K-팝 콘서트 네, 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고 했다가 거의 또 이틀 만에 상암동으로 상암.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시스템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니까 야 이거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국가의 행정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거기다 전 제일 웃겼던 게 BTS 나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었어요. 아니 근데 예. 이제 뭐 저기 뭐 군입대 앞두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는 거고 뉴진스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확정됐나요? 그것도 예,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고. 아니, 조선일보 확정. 보도에 따르면 확정이에요? 확정됐다고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사고는 관에서 친 겁니다. 예. 그렇죠? 정부에서 행사를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1,300억이요. 다 합치면 이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고 나서 이거를 또 수습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상황이 되는 이게 거예요. 그 축구 관련해서 전북 전북 현대 팀이 겪고 있는 그리고 전북 현대와 게임을 해야 됐던 인천에 있는 인천 FC인가요? 이 팀들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이따가 3부에서 축구 전문 기자와 직접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게 점프라고 해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게 11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소위 이제 11일 날이 K-팝 그룹들 헤드라이너라고 가장 유명한 그룹들 있죠. 근데 그쪽에 통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헤드라이너를 11일 날 우리가 좀 섭외하겠다. 협조에 감사한다. 선조치 후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완전히 폭탄 맞았어요, 지금. 이게 뭐냐. 사실 11일로 그 페스티벌을 결정한 이유도 잼버리와 날짜를 비껴서 K-팝 콘서트와 날짜를 비껴서 11일, 12일, 13일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을 잡은 거예요. 근데 헤드라이너를 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체육 예술인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자, 비판은 이제 조금 잼버리 네.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일단은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제발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한 분이 이렇게 보내셨네요. 홈스테이 수소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수소문 행정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뭐 한번 영국 보내주셨어요. 뭐 할 말이 나온 없네요. 친구들도 지금 숙소가 없다는 거고 서울에서 와서 또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건지 14개 시군구로 흩어져서 대학 기숙사 이런 데를 잡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흩어져 있으면 그래서 사고가 덜 날 수도 있지만 집단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려가 덜어질 수는 있지만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발 그런 일 벌어지지 않고
제발 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총선 얘기를 짧게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벌써 해요, 근데. 여당 아니 워낙 얘기가 심평 변호사님이 본인 반성문 썼는데 뭘. 아니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사과글 올리면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가 서울 지역에서 여당이 5% 정도 우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근소하게 민주당 우세, 여당이 이게 판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판세 분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장 금요일 기자님. 날 제가 심평 변호사하고 통화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것은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들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취재할 때는 나는 들은 게 분명한데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한테 듣고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확인까지 크로스 체크까지 거의 기자 수준입니다. 네네. 이분이. 그래서 듣고 확인까지 했는데 책임 있는 당직자가 아니라고 하니 내가 거짓말을 했나? 귀신에 홀렸나? 귀신에 홀렸나?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들은 것이 분명한데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네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네. 이거는 이제 양당 공이 총선 모드로 이제 돌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내부에서 네네. 치열하게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서 견적을 내고 있고 간을 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뭐 하나 들고 오셨어요? 아니, 그건 쪽지인데요. 그 네네.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멘토 아니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분의 말에는 권위나 어떤 신빙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창당과 관련해서는 그냥 1월 달에 우리가 1, 2월 달에 잠깐 논란이 그런 얘기 많이 됐었지 나왔어. 많이 지금은 나왔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네네. 창당을 하려면 대통령 주도하에 창당은요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긍정평가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와 대통령이 당을 만들면 우리가 밀어줘야지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정평가 여론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여야 돼요. 네. 그래야 대통령이 좋아 나를 지지하고 나랑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많이 배지를 당선시켜야지 그래야 신당 창당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뭐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당명을 바꾸거나 당대표를 바꿔버리면 되지 뭘 창당을 해요. 근데 두 가지 그 여의도 선수들 얘기입니다. 네. 네. 하나는 대통령이 네. 지금은 대통령을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총선 앞두고 따르는 척하지만 네. 실제로 임기 말까지 대통령을 엄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당연히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딱 본인이 네.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호위무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면적인 창당이 아니더라도 비례정당을 대통령의 호위무사 중심으로 해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또 이런 선수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그 여의도 선수는 후보네 후보 아, 선수. 그래요? 네, 주전 선수가 아니고 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사위성 정당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당을 선수들은. 국민이 찍어주겠냐고요. 네, 말이 그런가요?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내 사람이에요. 국민 여러분 찍어주세요. 이래야 그 그러니까 정당의 의석수가 확보가 되는 지금 거죠. 상황을 정교하게 잘 봐야 네네.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최소 40%는 돼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 네네. 그래서 40%에서 50% 왔다 갔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콘크리트 60% 내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당 창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다만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이제 네,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를 세운 거 아닙니까? 4%짜리 후보를 당대표로 만든 정당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예, 적용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오히려 예, 이제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고 혼란이 많고 또 검찰이 흔들면 흔드는 방향대로 더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민주당이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여론조사 흐름과 추세를 쭉 보면 네. 내일 총선이 벌어지면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 그 견제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견제론, 심판론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상당히 더 올라왔죠. 올라오는 분위기로 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또는 하락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안에서는 뭐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포인트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는 상당히 민주당이 선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서울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갔거나 내려가요. 네. 그러면 전체 49석 가운데 지난번에 41개를 했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상당한 위험 전국에 들어와 있다. 네. 그러니까 정교하게 총선 전략을 짜지 않으면 오히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줄줄이 지는 선거를 해요. 민주당이 지난 시기에 2012년부터 쭉.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전략 단위가 상당히 긴장하고 이 국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장할 필요도 없고 이재명 당대표만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만사 이재명 비결입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네. 민주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요인 찾기가 어려워요. 그 야권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여당에서는 크게 보면 이준석, 유승민 등 당내 비윤 정치인들이 신당 창당할 거냐. 안 이게 한다고 이제 하나의 했죠. 포인트지 전 않겠습니까? 창당할 거라고 봐요. 창당할 거다. 왜냐면은 예. 이 유승민, 뭐 이준석 이러한 분들이 하나의 큰 원칙이 있어요. 네. 나는 내년에 무조건 배지를 달아서 국회에 입성을 한다.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을 하나 딱 원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신당 창당이든 뭐든 가장 지름길로 그 길을 선택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출마해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고 네. 결국에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상위 순번을 통해서 선택받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방식으로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이준석 다 같은 결과적으로 그러려면 비례정당이 여러 개면 분산될 테고 그러니까 10월 하나로 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석 지나고 국감 지나고 나서 10월 네. 말부터는 아마 제3지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한 23%인가 얻었을 거예요. 비례로. 네, 네. 그래서 13석인가 얻었었는데 예, 예. 그걸 하나의 좀 예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의 추측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그쪽에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셨어요? 제 추측입니다. 네. 어떤 정보가 서둘러- 있는 건 아닙니다. 서둘러 정리하시는데.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된것 저는 같습니까? 확인되지 않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주로 기존은 뭐 그동안은 이제 뭐 없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거기에 이제 출연해서 다 열어놓고 생각한다라는 예, 유승민 입장을 전 의원이 밝혔기 그 얘기를 했죠. 다 아니요, 열어놓고 이준석 한다. 대표도 그런 이준석 얘기를 대표도 했어요. 둘 다 예. 입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제 그야말로 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 합리적인 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뭐 금태섭, 양향자부터 시작을 아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또. 예, 예. 아. 금태섭은 모르겠는데 양양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양향자 의원이 다 더 가깝지 뭉칠 않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도 있고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움직임이 네. 있다. 자, 민주당 혁신이 그 절 보고 저 혁신이 활동을- 대변인 아니에요. 아니, 활동을 조금 조기 종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8월 20일 마무리할 것 같아요. 8월 20일 예. 다음 주네요. 네, 8월 20일 원래 마무리. 8월 말까지였나요? 9월 아니요. 초까지였나요? 그냥 원래 끝났어요. 정기국회 무렵. 아. 그리고 이분도 교수님이니까 이제 9월엔 학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 정도로 했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빨리 땡겨질 것 같고요. 내부는 상당히 혼란이 뭐 그럴 심하다는 수밖에 것 없어 같고요. 보입니다. 그렇고 사실은 이제 원래 혁신위에서 하려고 했던 의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다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그냥 대의원제 폐지 정도만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완벽한 폐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현역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그냥 프로테이지를 조금 줄이는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네. 대의원제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전반적으로 이번 혁신위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문을 내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전망이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할 말 고맙습니다. 많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